그날 늦은 오후 다정하게 숑숑이를 부르며 들어오는 이분은 소진 씨의 남편 이형국 씨. 그런데 숑숑이 반응이 영 이상한데요. 오늘 처음 본 제작진이 방문했을 때보다 더욱 경계하는 모습. 남보다 못한 대접을 받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경계를 항상 24시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신랑을 경계하고 있다는 느낌? 예? 24시간요?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같이 살죠? 매일매일 깨가 쏟아져도 모자랄 신혼생활에 더욱 걱정이 되는데요. 일로 아빠 면 익었나 먹어봐. 알콩달콩 두 사람. 그런데 그때 따가운 시선을 쏘아대던 숑숑이가 급기야 으르렁대기 시작합니다. 대체 뭐가 못마땅한 걸까요? 설마 식사 시간까지 방해할 리는 없겠죠? 그런데 식탁 아래 떡하니 자리 잡은 녀석. 어째 불안불안하네요. 형아, 너 밥 먹어. 가서 밥 먹어. 방해는커녕 왠지 힘이 없어 보이는 숑숑이가 마음에 쓰이는 남편. 녀석의 기분을 살펴보려 하자 냅다 달려드는 숑숑이.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아니 뭘 잘못했나요? 웬 승질이죠? 제가 움직이면 이제 와이프한테 좀 해를 가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정말 남편의 말이 맞을까요? 어쨌거나 가만히 있다가도 남편이 움직였다 하면 자동 반사 공격 태세입니다. 남편의 발 앞에서 한 걸음조차 떼지 못하게 무섭게 구는 숑숑이. 움직이기만 해봐. 여기 물가에 여기 보이지? 핏줄 보이는데 여기. 형아, 어서. 야 남편이 싫은가? 왜 이러는 걸까요? 저를 지키려는 것처럼 특히 제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나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다가오면은 막 그 상대방을 향해서 입질도 하고 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결국 아내 옆에 앉지 못한 남편. 이렇게 포기인가요? 아니죠. 신혼인데 그럴 수야 없죠. 하지만 만만치 않은 녀석. 일촉즉발의 상황. 바로 그때 화려한 턴 기술 보이더니 갑자기 백스텝을 밟는 남편. 남편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어쨌거나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숑숑이. 그런 녀석에 맞서는 남편의 계속되는 의문의 백스텝.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누가 알려주실래요? 안 돼. 안 돼, 안 돼.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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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방금 왜 뒤로 걸으신 거예요?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조금 덜 했었어요. 와이프는 여기 있고 복도에서 제가 걸어오면은 여기서부터 계속 경계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뒤로 오면은 얘가 조금 당황해 하면서 하는데 오늘은 아예 이렇게 앞으로 돌아와서 보내요. 10번 중에 6번은 뒤로 걸어오는 것 같아요. 식사 후 아내에게 그릇을 전해주러 갈 때도 침착히 뒤돌아 백스텝. 원투 원투 차차. 어디서든 아내가 있는 곳을 지나가려면 이 난리를 겪어야 한다는데요. 결국 숑숑이의 구박에 방으로 쫓겨난 남편. 24시간 붙어 있어도 모자랄 신혼에 한 집에서 이게 무슨 생이별인지 빵당하기만 합니다. 형아, 오빠 데리러 가자. 오빠 데리러 가자. 보다 못한 아내가 직접 남편을 격리 해제시켜주는데요. 역시나 숑숑이가 심기가 불편해 보이죠? 아내의 리드로 조금은 잦아들었지만 언제 또다시 폭발할지 모를 일. 편해야 할 집이 살얼음판이 돼버렸습니다. 집에서도 아세요? 이렇게
친정은 네, 친정집은 아시고 아는데 저희 집은 시댁은 그렇게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고 이제 좀 예민하다, 좀 네. 사납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노인지 모르실 거예요. 친정집에 사는 동안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숑숑이. 이런 행동은 가족 누구한테도 전혀 보이지 않았었고 엄마가 저한테 다가온다고 해서 이렇게 행동하거나 뭐 물려고 한다거나 이런 적은 정말 처음이어서 저도 대처할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친정집에서 사는 동안 숑숑이에게서 공격성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데요. 더욱 이상한 건 결혼 전 남편과도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잦은 왕래로 오히려 친해지기까지 했다는데 정말 미스터리네요. 처음에 이제 집에 올라갔을 때는 막 배도 보여주고 막 만져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신혼집으로 이사 온 후에도 남편과 문제없이 잘 지냈다는 숑숑이. 그런데 보름이 지날 무렵부터 180도 달라졌다는데요. 아내와 함께 있는 남편만 보면 짖고 달려들기까지 그야말로 원수가 된 거죠. 저한테 막 너무 공격적이니까 다가갈 수도 없고 외부인보다 남편을 더 경계하고 더 사납게 대하는 것 같아요. 이유 모를 공격성에 달달한 신혼집은 금세 살벌한 공포의 집으로 변신. 진짜 시원해? 시원해. 부부간 스킨십도 금지라니 신혼인데 정말 너무하네요. 그리하여 부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 남편과 다시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녀석이 좋아하는 산책을 평소보다 더 자주 시켜주고 있는데요. 이야, 이 숑숑이 표정 좀 보세요. 아까랑 너무 다르죠? 숑? 오잉? 만지기까지? 찰나의 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숑숑이도 편해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산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산책을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 저는 막 둘이서 1시간 반 막 이렇게 걸을 때도 있어요. 저희 진짜 멀리도 갔다 오고. 너무 좋아 보이는 셋. 집에서도 산책 효과 기대해봐도 될까요? 뭐야! 똑바로 해! 아니 아, 두 분 싸우는 게 아니시죠? 게임 중이셨네요. 그런데 이 가림막은 뭐죠? 아하, 숑숑이 접근 금지용인가요? 남편 보호는 물론 게임에 집중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 아니겠어요? 화장실 갔다 올래. 남편이 움직이자 또 다시 경계 모드로 돌입한 숑숑이. 그리고 남편을 향해 맹공격을 퍼붓습니다. 야헤이, 제대로 물렸네요. 여전히 분이 안 풀렸는지 남편을 향해 으르렁대는 녀석. 숑숑아, 남편이랑 전생에 원수라도 되니?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숑숑이에게 보호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건지 미안하면서도 속이 상합니다. 좀 울컥울컥 할 때도 많았고요. 너무 서러워서 뭔가 집에서 눈치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제 저 혼자 해결해 보려고 조금 그냥 운동도 나가고 산책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고 그냥 내가 없으면 되겠지, 그냥 이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뭔가 둘이 사는 집에 제가 얹혀 사는 느낌. 이유라도 알면 좋을 텐데 아내도 답답한 상황. 예전처럼 잘 지낼 순 없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신랑의 행동에 원인이 있겠지. 이게 행동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사실. 남편도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 하니까 그게 좀 미안하고 이런 적이 없었으니까 당황스럽기도 하고. 네.
미안하죠. 혹시 숑숑이와 남편 둘만의 시간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아내가 집을 나가보기로 합니다. 나 운동 갔다 올게. 형 오빠랑 잘 있어. 다녀오세요. 과연 둘이 어떤 모습일까요? 할래? 남편이 장난감으로 유혹하자 한 걸음씩 다가오는 숑숑이. 희망이 보이나요? 아, 숑숑아, 왜 마저 오질 못하니? 형아, 공놀이 할까? 형아. 아내를 기다리는 걸까요? 평소에 좋아하던 공에도 미동조차 없습니다. 둘이 남아있을 때는 이제 밥도 안 먹고 대소변도 안 하고 참고 있다가 이제 와이프 들어오면은 그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쓰러워요.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르던 그때 외출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왔네. 언니 왔네.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잘했어.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남편분 내심 서운하셨나 봐요. 장난감도 안 가지고 놀았어. 간식도 안 먹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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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세상 무기력해 보이더니 아주 신이 났네요. 때론 자신만 구박하는 녀석이 야속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라도 숑숑이가 좋아할 수 있는 좋은 보호자가 되고 싶다는 남편. 그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미운 것도 미운데 너무 귀엽고 또 와이프가 숑숑이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믿긴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저와의 관계도 숑숑이의 행복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설치한 선생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결혼 후 함께 산 이후 남편한테만 야박하게 굴며 공격까지 퍼붓는 숑숑이. 둘의 관계를 개선하고 부부는 행복한 신혼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정 트레이너. 그래서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이너 설채현. 신혼부부의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네, 새나게 공식 인사는 역시 짓는 거죠. 경계심이 좀 있구나, 불안도 좀 있고. 아, 귀신. 자리가 서 있으면 계속 그러죠? 네. 그쵸? 그럼 우선 들어가서 앉는 게 낫겠죠? 네. 네, 들어가 보시죠. 녀석 오늘따라 더 예민하네요. 보호자님 한번 방에 들어가 보시겠어요? 남편이 오기 전 숑숑이의 성격 파악에 들어간 설쌤. 못 들어오게 하고. 야, 너 은근히 고집 있다? 엄마 안 보여도 좋네? 엄마가 아니고 언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내나 어디 갔어? 나오셔도 괜찮아요? 보통은 보호자님들이 자기한테서 멀어진다거나 보이지 않으면 못 짖는데 아빠도 퉁퉁 치면서 한번 저한테 이렇게 뒤로 넘겨서 줘보시겠어요? 마주보고요. 마주보고 안아서 네, 그렇게 줘보세요. 자, 그렇지. 이러면 못하지 아무것도. 처음은 좀 무서워서. 애기들이랑 비슷한데 엄마랑 내가 뭔가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엄마 믿고 막 짖어요. 그런데 내가 앉는 순간, 내가 못 가게 하는 순간 엄마랑의 연결은 끊겨버리는 거죠. 지금 보면은 스트레스 시그널이 조금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아주 심하진 않아요. 여기 보면 저 핥을 때 빼고는 좀 낼름낼름 거리는 게 아주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동물병원에서 흔히 하는 방법인데
전문가의 의견 없이는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누구 보고 그러니? 야, 이 녀석 귀신이네요. 남편인 줄 알았나 봐요. 숑숑이의 반응을 유심히 살펴보는 설쌤. 어때요? 뭔가 감이 오시나요? 지금 숑숑이 이 성격을 처음 딱 봤을 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숑숑이랑 살면서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저를 부르신 이유. 남편과의 트러블이라고 할까요? 두 분의 트러블인 건 아니죠? 두 분은 신혼이신 거죠? 네, 원래 신혼 때 좀 많이 싸우잖아요. 네. 숑숑이와 남편의 트러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친구들 많이 보는데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네. 강아지들이 한 번 딱 박힌 이미지와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시작부터 걱정이지만 이번에도 해법은 있겠죠? 숑숑이의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을 향한 공격성. 아내와 놀 때의 모습을 보면 세상 천진난만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집에 오면 상황이 달라지죠. 퇴근했을 때 오랜만에 들어왔을 때는 막 배도 가끔 보여주고 이제 딱 한 2초 정도의 시간을 줘요. 2초? 네, 2, 3초 정도. 반가움도 잠시 시종일관 남편을 경계하고 남편의 움직임을 통제하려 했던 숑숑이. 이런 행동은 장소를 가리지 않았는데요. 남편만 나타나면 바로 위협하듯 달려들었습니다. 신혼부부시고 같이 살게 된 지 4개월.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 여자 보호자님이랑 한 8년 반 이상을 네, 숑숑이랑 계속 같이 산 거예요? 네. 숑숑이는 지금 9년 동안 우리 여자 보호자님이랑 친하게 지냈고 우리 여자 보호자님은 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했습니다. 아주 강력한 라이벌. 이렇게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데 어떻게 경쟁자라고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강아지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이 사람 둘이 친하게 지내는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조금 밀려나는구나.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호자와의 애착관계로 설명을 하지만 다른 단어로 설명하면 소유공격성이에요. 보호자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이상한 건 어떨 땐 부부가 함께 있어도 남편이 움직여도 짖지 않고 얌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왜 그런 거죠? 소유공격성은 원래 그렇거든요.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만 지키려고 해요. 벌써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고 할 때는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와서 뺏어가는 건 힘들어요. 근데 둘이 먼저 소유하고 있을 때 남들이 온다. 그러면 그때는 공격성을 보이는 거죠. 말하자면 내가 먼저 소유할 경우에 공격성을 동반한다는 거네요. 오잉? 그런데 갑자기 숑숑이가 왜 이러죠? 숑숑이 만약에 올라타면 오히려 일어서서 올라타지 못하게 하고 밀어내세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일어나서 밀어내세요. 네, 잘하셨어요. 이러지 마. 난 널 좋아해. 널 좋아해. 얘 눈빛 보니까 나 너무 불쌍해가지고 엄마가 왜 나를 이렇게 언니가 나를 왜 이렇게 밀어낼까라고 하면서 되게 지금 좀 불안해하고 있어. 지금도 불안하니까 애가 계속 서서 졸아요. 숑숑아, 뭐가 그렇게 불안했니? 겉으로 그냥 이런 공격성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진짜 막 너무 지금 긴장 상태, 스트레스 상태, 힘든 상태구나 라는 게 보여서 또 안쓰럽기도 하고요. 이 증상이 예전에 살 때부터 있었던 증상인지 아니면 이사 오고 나서 생긴 증상인지. 이제 뭐 제가 숑숑이 근처에 가면 이제 반기고 따라오기는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절대 아니었고 네. 이사 오고 나서 심각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친정집에서 사는 9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숑숑이. 이땐 남편과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완전 다른 애네. 저게 불과 한 4, 5개월 전이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짖는 것도 없네요. 네.
보통 이 정도면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도 짖는데 이렇게 절을 하면 가서 물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절을 한다는 건 되게 공격적인 신호예요. 이렇게까지 다를 줄 몰랐어. 이사 후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강아지들이 뭔가 새로운 공간을 자기 공간으로 바뀌어졌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보호자를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은 이 공간에서 완벽히 편안하진 않다.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이사 오면 생기는 증상이 보호자 쫓아다니기 그리고 분리불안. 남편과 숑숑이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잠시 집을 비웠던 아내. 하지만 숑숑이는 아내를 기다리는 듯 현관 앞에서만 서성였는데요. 간식에 아주 잠깐 관심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먹긴 먹죠? 좀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안 먹을 때도 있어요? 제가 강아지들의 불안 정도를 체크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먹는지 안 먹는지예요. 근데 안 먹는다라고 한다면 꽤 많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둘이 있으면은 간식도 가끔 안 먹고 장난감놀이는 절대 안 하고. 아내 없는 내내 무기력한 이 증상. 분리불안 맞나요? 우리 여자 보호자님이 나가니까 불안한 감정을 보이죠. 분명히 집에 그래도 4개월이나 같이 살고 그 전에 한 5개월은 같이 산책을 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진짜 분리불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사 직후엔 남편과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던 녀석. 하지만 2주일이 될 무렵 아내에게는 분리불안을, 남편에게는 공격성을 보였는데요. 왜 하필 그때 문제가 생겨난 걸까요?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는 약간 그 적응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 기간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요. 뭔가 행동이 억압돼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딱 적응을 해버리면 그때부터 내가 싫은 것들 다 표현하게 되고 그 시기가 1주차하고 2주차 지나가면서 불안한 감정이 오히려 더 올라오고 뭔가 그걸 표현하기 시작한 거죠, 숑숑이가. 새 집에 적응하는 허니문 기간이 중요한데 공교롭게도 그 기간에 둘 사이에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과의 그 첫 번째 사건. 형이가 좋아하는 그 하얀색 개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막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제가 이렇게 마술쇼처럼 먹는 척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밥을 시키는 것처럼 엄청 그거에 집착을 하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사건. 제가 우리 보호자님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개들한테 거짓말하면 우리는 웃기고 재밌겠지만 신뢰감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끔 아빠 왔나? 엄마 왔나? 그리고 안 오고 이래 버리면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다 알아요. 두 번째 사건은 좀 충격적입니다. 숑숑이 안겨 있었는데 귀여워서 만지다가 혀를 낼름낼름 하길래 혀를 잡았어요. 근데 그때 한 번 딱 물리고. 제가 아까 숑숑이 안았을 때 계속 낼름낼름 거렸거든요. 그게 좀 스트레스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나 무서워, 나 이거 좀 싫은데 이런데 갑자기 혀를 잡아봐요. 중간 단계 다 빼놓고 바로 물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트라우마로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내려가는데 막 한 달까지도 걸려요. 그때 생긴 네. 숑숑이는 지금 원래 예민하진 않았더라도 이사 와서 예민한 상태인데 혀, 거짓말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와닿을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이 겹친 거예요. 숑숑이에게 충격적으로 기억됐을 그때 남편과의 사건들.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는 없을까요? 지금 여자 보호자님에 대한 애착도가 100이면 남자 보호자님은 한 5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마이너스가 아니라 다행이죠. 제가 보니까 0은 아니에요. 아까 그래도 같이 있을 때 짖거나 이런 게 조금은 줄어드는 거 보니까 후하게 줘서 5점 정도. 네, 이거를 여자 보호자님 한 7, 80, 남자 보호자님 한 30 정도로는 만들어야지만 이런 모습들이 없어질 거예요. 빠르면 2개월, 늦어도 올해 안에 남자 보호자님 한번 돼보시죠. 도전. 네, 도전. 네. 이사는 우리 반려견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안을 느끼는 강아지들이 많은데 이 불안이 낮춰지려면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적응 기간 동안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불안이 높아지고 이 공간에 대해서 좋은 공간이 아닌 불안한 공간이라는 첫인상이 아주 오래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분께서는 장난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한 행동이 숑숑이의 불안을 더 증폭시켰고, 숑숑이는 불안한 상황에서 원래 알고 지냈던, 친하게 지냈던 아내분에게 더 집착을 보이고 그 집착으로 인해서 소요 공격성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분에게 보이는 이 집착을 끊고 남편분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 개선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교육의 핵심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애정 균형 맞추기. 교육을 위해 울타리를 모으는 설세. 아하, 이건 생각해본 교육? 아,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은데.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 만약에 짖는다, 으르렁거리거나 짖는다, 그 순간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안아서 저 안에다 넣기만 하시면 돼요. 네. 여자 보호자님 앉으시고, 네, 남자 보호자님은 조금 옆에 한번 떨어져 있어 볼게요. 실제 상황처럼 재현해 봅니다. 네, 와보실게요. 남편이 걸어왔을 때 짖으면 안 돼. 그 정도로 안 되라고 하면 못 들어요. 네. 지금도 흥분해서 못 들었어요. 단호함에 강아지들도 반응을 해요. 근데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안 돼! 하고 딱 얘기하고 넣을 거예요. 무시하세요. 쳐다보지 마시고. 아내의 관심은 가장 큰 보상. 네, 열어주세요. 잠시 무시한 뒤 안정되면 꺼내줍니다. 여자 보호자님 앉으시고 또 남자 보호자님 한번 가보실게요. 규칙을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야겠죠? 다시 큐! 네, 오세요. 안 돼, 좀 더 명확하게요. 남편이 보이자마자 맹수같이 달려드는 숑숑이. 안 돼. 그렇죠, 좋아요. 보호자님 단호함 점수 상승! 아까는 내가 왜 저기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다가 지금 방금 안 돼! 하면서 돌아오는 순간 낼름거리면서 우리 여자 보호자님을 쳐다봤어요. 안 돼. 숑숑이 그럼 안 돼. 그동안은 그래도 언니가 안 그랬거든요. 지금 당황스러울 거예요. 똑똑한 숑숑이 이번에는 이해했겠죠? 와보실게요. 사자처럼 달려가더니 먼저 돌아서네요. 좀만 기다려줄게요. 남편이 지나가도 짖거나 발을 물지 않는 녀석. 여전히 으르렁대긴 해도 스스로 화를 삭히는 모습인데요. 그렇지. 옳지. 다음엔 간식이 딱이죠. 아까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막 쫓아와서 발을 막 문다거나 앉았을 때도 튀어오른다거나 이런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 보호자님은 칭찬을 하기 위해서 간식 주머니를 찾어요. 혼내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 30만 가져오자고요. 오는데 으르렁거리지 않고 잘 왔다. 네. 그러면 그때 바로 칭찬하세요. 간식으로 숑숑이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당당하게 걸어오는 남편. 그리고 기다려보세요. 좀만 참아볼게요. 네, 앉으세요. 으르렁대도 물진 않는 숑숑이. 이때가 타이밍이죠? 옳지. 네. 그렇죠, 좋아요. 네, 다시 반복. 또 떠나세요. 남편분이 오는 걸 기다려야 돼요. 이제 뭔가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이게 돼야 돼요. 오실게요. 간식을 먹은 뒤 숑숑이의 반응은 오케이. 오케이. 옳지. 찰나의 순간 설쌤의 눈에 잡힌 실수. 제가 행동을 그대로 따라해볼게요. 옳지. 뭐가 잘못됐을까요? 말을 하고 나서 간식 줘요. 네. 말을 하고 나서 손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옳지를 듣는 게 아니라 숑숑이가 손만 봐요. 아. 네, 반복. 왔어. 어서 와. 와우, 대투더 박. 옳지. 네, 좋아요. 네. 손 움직임 조금만 더 한 박자 쉰다고 생각하세요. 방법을 몰라서 친해지지 못했을 뿐 충분히 가능성이 보입니다. 이 느낌 그대로 다음 교육 스타트!
집안 곳곳에 남편과의 기억이 남아있는 만큼 이번에는 남편을 물기까지 했던 이곳 게임방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여기가 또 그 문제의 방이군요. 이 게임방에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우리 남편분이 잠깐 밖에 나가 계시고 실제 게임하는 상황처럼 아내가 의자에 앉자 다시 어리광을 부리는 숑숑이. 여자 보호자님 게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이 의자에 앉는 순간 나도 안아달라고 하고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요. 우리 여자 보호자님의 관심이 숑숑이한테 안 가요. 다 게임에 가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보다 더 격한 안아달라는, 나한테 날 봐달라는 행동을 보였거든요. 그래도 이전에 잘 배웠으니 잘 하겠죠? 그냥 들어오세요. 아뿔싸. 다시 돌아오고 말았네요. 이럴 땐 괜히 움직이는 것보다 침착함 유지를 하는 것이 상책. 세게 물어요 지금? 아니에요? 네. 상황이 달라지니까 아까 배웠던 걸 또 잘 못하죠. 거실과 이 방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 교육할 땐, 반려견 교육할 때는 항상 하나를 가르치면 10개의 공간에서 하라고 해요. 모든 방에서 다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조금 위험하니까 우리가 블로킹 보드를 사용해서 하죠. 공격성 증가에 대응할 도구 컴온! 물리지 않게 이 판을 이용할 거고 이쪽으로 밀어내지 마시고 오히려 제일 좋아하는 사람과 멀어지도록 밀어내 주셔야 돼요. 남편에게 들어오세요. 사납게 달려들 때 사용하는 용도. 네, 일로 오세요. 못 가게 하세요. 아내와 숑숑이의 사이를 막아서서 지키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줍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형, 앉아. 안 하면은 그냥 보상도 안 줄 거예요. 숑숑아, 고집 부리면 간식도 땡이야. 다시 한번 들어와 숑숑이의 앞을 가로막는 남편. 아내에게 못 가서 화가 났는지 사납게 돌변합니다. 네, 좋아요. 잘하고 계세요. 포기할 때까지. 숑숑이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 알겠어? 가족이라면 잘못된 버릇을 바로 잡아줘야겠죠. 아니, 아직 포기 안 했어요.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순간 오케이, 지금. 형, 앉아. 과연 앉을까요? 옳지. 그렇지. 잘했어 숑숑아. 이제 언니 안 지킬 거지? 그냥 자리 가보세요. 그냥 자리 가보세요. 오케이. 달려들지만 하면 이 정도에서 옳지 칭찬. 바로 내가 왔을 때 쫓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러면 바로 와서 옳지 하고 그냥 하나만 던져주세요. 옳지. 전보다 나아졌다면 보상. 절대로 이거는 강아지들이 내가 짖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거야라고 생각 안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짖는 거 2번. 네, 또 줄어들었죠? 숑숑이 간식 주셔. 옳지. 우리 여자 보호자님 게임하는 척 해볼게요. 등 접을게요. 네, 등 접으세요. 한껏 긴장한 숑숑이 표정이 더 안 좋아졌어, 등 지니까. 꼬리까지 올리더니 남편이 지나가자 바로 몸을 돌리는데요. 간식 때문이에요. 옳지. 여기도 간식 통을 하는 거 알죠? 그래서 사실 이거 보고 앉아도 돼요. 게임하느라 바쁘면 앉아서 옳지 하고 뒤로 하나 던져버려요. 네, 앉은 다음에. 이제 마음 놓고 취미 생활할 수 있겠어요. 게임도 좋지만 숑숑이와의 간식 타임도 잊지 마세요. 숑숑이는 이사 온 집을 이제 내가 생활해야 되는 공간이라고 인식은 하지만 아직 예전 집만큼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이라고 인식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분만 안 계시면 남편분이 있어도 분리불안 증상을 보여서 남편분과의 관계 개선 교육을 통해서 이 분리불안을 줄이려고 했는데 이 교육 자체가 거실에서만 진행되다 보니 다른 공간에서는 똑같이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가 그동안 문제 행동이 가장 많이 보였던 게임방에서도 교육을 함으로써 집안 전체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차근차근 교육을 하면 이 집에 대한 적응도 조금 더 빨라지고 이 집을 정말 행복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사를 앞두고 계시다고요. 이사 후 반려견이 변했다고요. 이사 전후 불안해하는 반려견들을 위한 세락의 꿀띠. 여러분 채널 돌리지 말고 채널 고정. 거실과 게임방에서의 교육은 완료. 이번에는 숑숑이와 좀 더 친해져 보기로 합니다. 스킨십도 되게 중요해요. 동물과 사람이 이 피부를 맞댔을 때, 그리고 서로 눈을 쳐다봤을 때 사랑 호르몬이 나와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남편분이랑도 계속 스킨십을 조금씩 해 나가야지만 진짜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스킨십 한다더니 다시 등장한 철제 울타리. 이번엔 숑숑이도 아내도 함께 울타리 안에 들어가고요. 그동안 하던 교육과는 사뭇 달라 보이는 게 기대되는데요. 한 20초만 있다가 나오실게요. 남편의 역할은 숫자 세기, 아내는요. 저는 말 없이 떠나버려요. 네, 말 없이 떠나야 돼요. 그런데 복도에서 거실로 그리고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데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있네요. 차이가 있어요. 숑숑이가 짖자 아내가 떠나고 남편이 울타리로 자리 체인지. 자, 이 상황에서 여자 보호자님 없어도 친해지게 한번 해볼까요? 잘하는 거 한번 교육해보죠. 여기 앉아. 옳지. 말을 잘 듣자 자리를 떠나주는 남편. 그리고 아내가 돌아왔죠. 역시 언니가 최고야. 다시 한번 도전. 한 번밖에 안 찢었어요. 뭐 그래도 한 번 짖은 것도 짖은 거니까요.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옳지. 앉아 하고 손 한 번만 해보죠. 천천히 단계를 업. 손. 손이 닿아야 하는데 과연 할까요? 어색해. 그러니까 여자 보호자님한테 하는 것처럼 손을 딱 주진 못해. 나 이 사람한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눈도 안 마주치고 이러죠. 여기 앉아. 옳지. 손 또 한 번 해볼까요? 앉아. 손. 기다려보세요. 옳지. 아유, 이 조심스럽게 하는 거 봐. 손까지 성공. 자리 바꿔 다시 해볼까요? 기다려볼게요. 남편이 나오자 잠깐 으르렁대더니 이내 빙글 돌고 쳐다보는데요. 이는 기분 좋다는 표현. 되죠? 네. 아까처럼 같이 있을 때 또 교육도 해주세요. 여기 앉아. 아우 앉는 건 식은 죽 먹기지. 이거 봐. 아, 옳지. 숑숑이 여기 한번 만져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만지라고요? 아니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요. 여기 앉아. 앉아 패스. 손. 손도 패스. 옳지. 마지막 스킨십. 숑숑이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남편. 숑숑이는 남편의 사과를 받아줄까요? 옳지. 좋아. 내가 다 기분이 좋네요. 네. 손. 옳지. 남편과의 스킨십이 어색하지 않은 숑숑이 드디어 마음을 열어줬나 봅니다. 이제 널 형부라고 부를게. 형부라 부를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 이거 한번 시켜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집 여기 올 때부터. 솔직히 뭐죠? 이마에 뽀뽀. 아니요. 남자가 해야죠, 남자가. 아니요. 오래 다니고. 우리 숑숑이 당황했니? 옳지. 어우, 씨. 내가 이렇게 또 한신 신혼부부를 행복하게. 한번 더 해도 될까요? 네, 되죠. 옳지. 아유 너무 보기 좋네요. 숑숑아 너도 이제 집착 불안 다 떨쳐버리기로 약속이야.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반려견과 이사할 때 불안 낮추는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편하게 꿀팁. 이사란 반려견들에게
굉장히 큰 일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반려견들이 환경 변화에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요. 반려견들이 새 집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를 준비 중이신 분, 아니면 최근에 이사를 하신 분들은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사 전에는 적어도 2주 전부터 짐 싸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짐을 싸게 되는 건 평소에 보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바로 며칠 전부터 우리가 부산하게 짐을 싸게 되면 우리 반려견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건 보지 못했던 일인데? 하면서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2주 전부터 짐 싸는 것을 보여주어서 적응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하는 곳이 지금 집과 멀지 않은 곳이라면 지금부터는 이사할 집의 주변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공간은 분위기도 다르고 냄새도 다르기 때문에 이사 한 날부터 갑자기 그 주변을 산책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불안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집의 주변에서 산책을 하면서 그 공간을 익숙하게 된다면 훨씬 더 집에도 적응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사 당일엔 우리 반려견들을 차에 두거나 아니면 보호자와 같이 있게 하지 말고 우리 반려견들이 평소에 편안함을 느끼는 곳에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짐 정리가 다 됐다면 반려견이 원래 쓰던 물품을 그 전 집과 최대한 구조가 유사한 곳에 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오랫동안 산책을 해서 에너지를 다 소모한 후에 마지막 종착지를 이사한 새 집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피곤해서 바로 푹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후에 한 달 정도는 반려견을 갑자기 오래 혼자 두면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계속 같이 있어줘도 분리불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외출 시간은 아주 천천히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억지로 적응하게끔 하지 않고 스스로 적응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보통 반려견들이 새로운 집에 빠르면 2주, 좀 오래 걸리면 2~3달 정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 적응 시간을 줄이려고 보호자가 지나치게 관심을 가져주게 되면 오히려 더 불안한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으니 최대한 마음을 놓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후 부부와 숑숑이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배운 대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남편이 아내에게로 다가와도 공격성 제로. 예전엔 움직일 때마다 달려들었는데 이게 웬일이죠? 야, 완전 기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스킨십까지. 정말 대단해요. 이제야 깨발랄 신혼부부 같네요. 솔직히 소갈이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철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다시 신혼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너무 고생했고 그리고 다 이해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제 앞으로는 숑숑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둘도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봅시다. 뜨거운 두 분의 사랑만큼 앞으로의 숑숑이와의 시간도 찐으로 행복하길 응원합니다. 오우 예.